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오산 걸작선. 이번에는 드림웍스의 신작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 영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이제 오산 걸작선 늘 하던 방식인 이제 한 줄평 하고 영화 토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투슬리스가 귀엽다. 저는 한 줄평. 이제부터 저는 드래곤 마스터가 제 꿈입니다. 이게 한 줄평이에요? 이게 한 줄평이에요? 그만큼 몰입하면서 봤다. 디즈니에게 증명. 일단은 저희가 실사화 영화를 최근에 좀 봤어요. 백설공주도 보고 맞아, 게임 실사인 마인크래프트도 보고 이번에 드래곤 길들이기가 워낙 실사화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다들 이 영화가 어떻게 실사화가 되는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한번 이분법으로 나누기로 해야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말하자면 재미있다. 저는 이 영화 재미있다. 저도 뭐 재미가 있다. 우선은 뭐 실사화 관련된 얘기를 그냥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실사화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실사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딱 부합한 영화였다. 저희가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고 실사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액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실사를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드래곤 타고 날아다니는 그거를 실사로 보고 그리고 드래곤들을 실사로 보는 그런 맛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구현해냈다. 드래곤들의 그런 디자인들, 그런 액션들, 그리고 막 주인공이 타고 활공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들을 제대로 구현한 것 같아서 그거를 보는 맛, 그걸 기대하고 가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저도 뭐 드래곤 투슬리스 타고 이 활공하면서 절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처리가 돼갖고 그런 스릴을 느끼면서 실사화가 되게 잘 됐다. 저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거 약간 어트랙션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최근에 이제 놀이공원의 흐름이 실제로 어트랙션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화면에 좌석만 있고 뭐 거기 이렇게 3D, 4D로 해가지고 하는 어트랙션이 대부분이잖아요. 약간 이 드래곤 길들이기도 조금 그런 식으로 어트랙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4D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면서도 뭔가 재밌었어요. 그러면 저희 중간에 하나 내절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 활공하는 장면. 활공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만약에 촬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촬영했을지. 투슬리스에서 검은색으로 저도 이거 입고 왔는데. 이거 힙합이네 힙합. 힙합이 아니라 힙합이 아닌가요? 힙합? 힙합? 힙합 아니에요? 힙업인가? 힙업? 히킵 아니에요? 힙? 힙합? 힙합.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번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래곤 마스터가 꿈이기 때문에. 투슬리스. 본인이 투슬리스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그대로 실사로 구현해냈다. 이 점만으로도 그냥 큰 장점이고 사실 그걸 원해서 간 거잖아요. 저희가 실사를 원하는 게. 왜 디즈니에게 증명이라는 말을 썼냐. 디즈니가 많은 요즘 실사에서 좀 많이 삐끗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그대로 구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것만 했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원작들이 어느 정도의 작품이 나왔을 텐데 그대로도 못하고 제대로도 못했던. 근데 이번 작품은 그대로도 했고 제대로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증명이라 했지 않았나. 그리고 좀 더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캐스팅 얘기도 좀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봤던 이제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캐스팅 자체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드래곤 길들이기는 캐스팅부터 팬들이 되게 이제 극찬을 했던 힙컵 캐스팅부터 너무 잘 캐스팅을 했다라는 호평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실제로 캐스팅을 좀 잘한 것 같다. 맞아요. 싱크로율이 거의 진짜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그대로 실사화로 붙여놓은 듯한 싱크로율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족장님 족장님 연기랑 캐스팅이랑 뭐 이런 게 다 완벽하지 않았나. 거의 그냥 그 애니메이션의 그 족장님을 그대로 데리고 왔다. 그 족장님 성우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연기한 분이 등치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뭐 애니메이션 보는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작 초월이었어요. 제 한 줄평도 되게 중요했던 게 투슬리스가 귀엽기 때문에 드래곤 길들이가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투슬리스를 잘 캐스팅했다? 캐스팅.
되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투슬리스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실사화를 그쵸. 할 것인가. 뭔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똑같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투슬리스의 이미지와 정말 똑같이 그쵸. 실사화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귀엽게 나옵니다. 그 드래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투슬리스만 그림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살짝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다른 드래곤들이랑 투슬리스가 나올 때 약간 위화감이 드는, 투슬리스는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진짜 실제 드래곤처럼 진짜 무섭게 나와요. 그려지잖아요. 진짜 무섭게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살짝 있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졌다. 저도. 네. 네. 왜냐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억이 아예 안 나다 보니까 저는 아. 이 스토리를 처음 영화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저는 오히려 너무 다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이었어가지고 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아. 그냥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작이 완전 그대로 구현해냈다. 네.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이걸 보고 나서 크게 뭐 이렇게 느낄 만한 감동이 네. 이미 원작 애니메이션으로 느꼈던 거를 똑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밖에 없어서 그쵸. 사실상 뭐 크게 큰 감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 새로움이 없었다. 아. 이미 다 봤던 거, 이미 다 느꼈던 감정을 그냥 실사로만 본다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상 저는 실사랑 이 애니메이션이랑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근데 저는 뭐 기대했던 게 그냥 드래곤 타고 하고 가는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딱 그걸 느꼈고 새로운 어떠한 걸 못 느낀, 어때 보면 한계가 명확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비단 드래곤 길들이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실사화 영화들에 똑같이 그쵸.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잘 만든 거는 인정. 네. 근데 그러면 굳이 애니메이션 보지. 아. 뭐 실사화를 꼭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그거에 휘말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라이온킹 실사화 아, 떠오르는데, 라이온킹 실사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정말 실제로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인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만든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 보지. 인어공주도 애니메이션 너무 잘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보지 왜 실사화를 보냐. 이거에 그 이번 드래곤 길들이기도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뭔가를 더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실사라는 장점 말고는 딱히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의 디즈니가 네. 좀 뭔가 실사에서 뭔가 좀 더 하려고 뭔가 조금 더 이제 이제 원작과 다르게 좀 더 뭔가 나아가려고 변형을 주는. 전형을 좀 준 것 같은데, 그게 매번 실패로 오고 있는 거 보면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이 한 선택 그대로 만든다. 이거가 뭐- 어찌 보면 맞는 선택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게 없는 대신에 안정적인 원작을 택하지 않았나. 물론 여기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아쉬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근데 드래곤 길들이기 1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희처럼 그쵸.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감동 받으면서 봤어요. 저는 아예 내용이 기억이 안 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로 재개봉했으면 제가 안 봤을 텐데 실사로 다시 재개봉하니까 제가 본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긴 텀이 있으면은 또 원작이 실사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메시지 같은 거가 저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게, 드래곤과 바이킹의 이 악순환을 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시기가 공교로운 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선제 공격을 하면서 또 지금 전쟁이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건데, 이 드래곤 길들이기는 이 악순환을 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 굉장히 잘 맞는 작품의 영화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게, 연애를 하려면은 네. 차가 있어야 된다. 운전 한번 시켜주니까 바로 이제 드라이브 하니까 바로 여자가 오. 불뽀뽀 쭉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점의 한 부분이었어요. 아스트리드가 진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히컵을 굉장히 싫어했죠. 싫어하고 진짜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근데 비밀이 밝혀지고 투슬리스 한번 태워주고 나서 내려온 그 아스트리드는 완전 진짜 다른 캐릭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캐릭터의 그 성격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물론 그 이제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 아스트리드가 나중에 이제 히컵의 든든한 이제 조력자가 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뭐 이게 활강 한번 시켜주고 나니까 갑자기 그 캐릭터의 성격이 바뀔 정도의 이런 급변한 캐릭터 성격은 조금 그러면 초반에 왜 이렇게 얘를 싫어했는지, 그쵸. 네. 심지어 타고 있는 와중에도 너 내리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막 그쵸, 이러잖아요. 그쵸. 그 장면을 보고 차가 중요하다. 그것도 투슬리스라는 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차가 그렇죠. 중요하다. 한 그러니까. 명 거의 한 드래곤 한 명밖에 없는 애잖아요, 걔는. 돼지 드래곤 탔으면 네. 해볼 때. 그리고 뭘 자꾸 벌을 지가 내리는지 당근간 채찍을 주는 네.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풋풋하다. 아 그렇죠. 네 좋았어요. 네, 그 라는 부분은. 거를 그 히컵이 굉장히 또 귀여워요. 아, 그렇죠. 투슬리스도 귀엽고 히컵도 귀엽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히컵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히컵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발 한쪽이 잘려요. 네. 한쪽 발이 잘려서 네, 의족을 차게 되는데 그 투슬리스도 이제 처음에 이제 히컵이 구해줬을 때 자신의 꼬리 날개가 하나가 이제 찢어져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를 이제 날개를 달아주면서 이 투슬리스가 날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히컵도 의족을 차게 되면서 뭔가 그 투슬리스와 히컵의 좀 유대감이 더 끈끈해지지 않았나.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그 약간 오른쪽 왼쪽도 똑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투슬리스를 왜 구해줬냐 안 죽이고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이 대사가 굉장히 마지막에 그 의족을 차는 것과 이어지면서 조금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족장님 얘기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족장님이 되게 좋은 아빠다. 아니 그 보면 쩌리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아빠한테 굉장히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아빠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데 그 족장 아빠는 아들이랑 막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둘 다 어색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속으로는 되게 지지하고 있고 아빠 찬스 써가지고 드래곤 훈련도 받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아빠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고 그 족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하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아무리 뭐 자기가 드래곤을 길드를 왔다 하더라도 이 드래곤은 사실 우리의 주적이고 그리고 이 드래곤이 어떻게 배신을 때릴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족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냉정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족장의 선택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다만 그 투슬릿을 잡아다가 둥지를 공격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는 살짝 무모하지 않았나. 좀 정보를 알고 있는 컵한테 컵을 데리고 얘기 좀 가는 게- 듣고 야, 그거 아니 둥지 가봤어? 이거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둥지가 어떤 모양이야, 뭐 네. 어떤 환경이야 이런 걸 다 알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간 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무모한 리더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의 모습에는 굉장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그 쩌리 아빠보다는 훨씬 낫다. 이 컵은 너무 좋은 그 금수저 아빠. 네. 너무 좋은 자동차까지 갖고 있는. 너무 금수저. 너무 금수저다. 네. 약간 저희 정도 애가 투슬리스 키워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날아다녔으면 그냥 별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아스트리드가 갑자기 투슬리스랑 히밥이랑 친해지고 막 이런 것 히밥이 아니라 히컵. 히컵이랑 친해지고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투슬리스랑 히컵이 처음에 이제 친해지는 그런 장면이 너무 빠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 제가 고양이 엄마를 찍으면서 고양이랑 친해져 보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그 하루 만에 그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주적인 드래곤이랑 친해진다고 하는 게 물고기 하나 주고 옆에서 그림 그리고 바로 친해지는 게 조금은 아쉬웠다.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아스트리드랑 그 푸는 거랑 비슷하게 너무 짧게 가볍게 던지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뒤에 활강 장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제 빨리 얘네들이 친해져야 되잖아요. 활강 장면 빨리 네. 보여주려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친해지는 관계 아스트리드도 그 투슬리스한테 마음을 푸는 그거를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나름의 해결 방법으로 이 투슬리스를 엄청 귀엽게 표현한 게 아닌가. 만약에 무서운 드래곤이었으면 그 아스트리드도 막 이렇게 쉽게 마음을 안 풀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약간 나름의 전략인 게 투슬리스가 귀여우니까 귀엽게 보여야 관객들도 마음이 좀 가고 그리고 그 뭐 히컵도 좀 마음이 가고 아스트리드도 마음이 가는 게 귀엽기 때문에 귀여운 모사가 좀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원작의 작품의 러닝 타임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2시간이 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실사화 영화가 2시간이 넘는 거는 짧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냥 추측컨대 원작의 애니메이션보다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들인 게 아닌가. 세계관 설명이든 뭐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든 활공 장면이든 시간을 들여서 2시간이 넘은 게 아닌가. 분명히 아마 장담하건대 애니메이션 2시간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시간을 쓴 게 이 작품
작품이다라는 약간 나름대로의 실드를 쳐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극장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어두운 장면에선 잘 안 보인다. 네. 이게 너무 큰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네. 아 이제 조금 그러면 오산 중앙 CGV의 단점을 이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일단 그거는 일단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레전드예요. 레전드 사건이에요 이거. 저희가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를 처음 예매할 때 제가 이제 분명히 오전 타임에 더빙이 많고 오후 타임에 자막이 많으니 원래 저희가 낮에 점심 그렇죠. 약속이었는데 오후 자막 타임에 영화를 보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자막으로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히컵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뭐지? 근데 저만 당황한 게 아니었던 게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영화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산 중앙 CGV에 굉장히 좀 실망을 하는 사건이었고 아니 근데 뭐 이거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진짜 환불 받아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저는 원래 더빙 보고 네. 아 환불 그냥 받자. 영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중간에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막 중후반까지 막 이랬으면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한 완전 초반 초반에 5분 안 그렇죠. 돼서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몰입이 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드래곤 길들이기의 오프닝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드래곤들이랑 바이킹의 가장 중요한 전쟁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초반부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의 히컵의 세계관 설명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날려먹은 오상중앙 CGV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심지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왜 저희는 예전에 슬럼독 밀리어레어라는 작품을 오산중앙 CGV에서 봤는데 그건 진짜 완전 중반에 중반에 화재 화재 대피 그게 열리면서 전관이 다 정지가 됐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저희 그때 공짜 티켓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방금 정준하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네. 이게 장면이 어두운 장면은 진짜 이게 이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둡게 느껴져가지고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반 네. 장면에 밤 장면에 이제 액션씬이 펼쳐지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다. 네. 그리고 드래곤을 보고 싶은데 드래곤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네. 드래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영화관을 잘못 선택했다. 만약에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이 오산 걸작선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최대한 크고 좀 네. 아이맥스 같은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겠다. 아이맥스를 왜냐면- 보셔야 돼요. 아이맥스로. 왜냐면 활광 장면 이런 네. 것도 사실 큰 화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조그만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좀 그 감동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늘 하던 대로 베놈 지수 네. 한번 매기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놈 지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네, 평작? 네, 평작에 가까웠다. 드래곤 길들이기 한 번 더 본 것 같은 느낌. 저는 베놈 지수 마이너스 40. 원작이 워낙 작품성이 꽤 신선하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앵간히 못 만들지 않는 네. 이상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아. 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40. 베넘지스 마이너스 50 반타작 재밌게 봤다. 킬링타임용으로 네. 볼만하다. 그래가지고 정권아의 인생 이야기 저희가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또 좋은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재밌는 작품이 나왔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오산 걸작선. 오늘 저희가 본 영화는 디즈니 픽사의 기대작 신작이죠. 바로 엘리오를 보고 왔습니다. 뭐 엘리오 뭐 하기 전에 뭐 외계인 한번 불러볼까요? 요약 아닌가요? 그거 다 봤어요 방금. 방금 다 했어요. 맞아. 예,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제 엘리오 보고 왔는데 뭐 한 줄 평 하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나누고 장점 단점 얘기하고 베놈 지수 매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삼체 희망편. 삼체 희망편. 네. 저는 한 줄 평. 본격 미래 우주 비행사 장려 영화. 캐릭터가 귀여우면은 반은 먹고 간다. 네. 이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두 개 중으로 나누자면 재미있다. 저는 이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 나누자면 재미있다. 저도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넣으면 재미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장점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 캐릭터 엘리오, 영화 제목이 엘리오잖아요. 그렇죠, 엘리오죠. 생각해보면 픽사 영화나 이런 게 보면 그 캐릭터 이름으로 주인공을 주인공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월이, 어, 코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화도 주인공 이름인 엘리오가 영화 제목이었는데 일단 이 엘리오의 캐릭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문제 같은 거를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그런 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그런 게 좀 잘 나타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엘리오라는 캐릭터가 좀 너무 민폐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처음에는 정이 안 갔어요. 내가 엄마도 아니지만 고모 말 안 듣고 네.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막 중간에 이제 그 애벌레 친구 만나고 나서부터는 얘가 좀 약간 좀 정이 가더라고요. 일단 그 애벌레 친구가 좀 귀여워요. 뭔가 이 케미가 생기면서 얘를 이제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뒤에 이제 얘를 이제 뭔가 자기의 실수들을 다시 이제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이 가더라고요. 얘가 진짜 확실히 어린애구나. 저도 이제 좀 엘리오 캐릭터에 대해서 좀 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엘리오 캐릭터도 상당히 귀엽게 나왔다. 그래서 저도 저 초반에는 정준하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좀 극혐이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저희가 확실히 어린이 캐릭터보다는 이제 어른 캐릭터의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릴 때 이 영화를 봤으면 왜 이렇게 고모는 얘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안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도 확실히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됐다 보니까 엘리오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폐 캐릭터처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뭉분한보 씨께서 말씀한 것처럼 호기심 많은 어린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영화 내에서 어떤 뇌절을 하든 간에 좀 그게 다 스토리로 이어지는 그렇죠. 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좀 설정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를 가고 싶어하는, 정확히 말하면 외계인이 날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꼬맹이가 있는데 실제로 외계인들이 와서 그 꼬맹이를 데려가는 뭐라죠? 그 외계인 그 거기 어디죠? 커뮤니티 버스. 맞아요. 커뮤니티 버스. 하여튼 커뮤니티 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펼쳐지는 스토리였는데 정준하 씨의 그 삼체 스토리를 좀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삼체 설정이 인류의 희망을 잃고 인류애를 잃어버린 사람이 우주로부터 신호를 받게 돼서 우주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주 와서 우리 인간들을 좀 정화시켜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게 이제 인류애를 잃어버린 아이가 자기를 우주인한테 도와달라,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 하는 설정이 너무 비슷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제 희망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삼체에서는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로 정복하러 오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정복하러 오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 버스의 리더를 찾고 있는데 이곳저곳 종족들을 다 찾아봤는데 지구에 있는 그 종족이 굉장히 좀 유능한 것 같다. 그래서 지구의 리더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잘못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그냥 꼬맹이를 데리고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삼체가 진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인 그 설정이 똑같아요. 그 삼체도 그렇고 이제 엘리오도 그렇고 지구에서 이 외계에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삼체에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러 오는 거고 엘리오에서는 본인의 침공을 막기 위해 지구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단 삼체를 최근에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삼체의 스토리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삼체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삼체 책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외계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놔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외계인에 관한 작품들이 다 좀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 엘리오를 보기 전부터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초반에는 너무 유치했어요. 저한테는 워낙 삼체라는 그 거대한 거를 다 알고 보다 보니까 진짜 외계인들이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설정상으로만 저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외계인이 나타나서 아이를 착각해서 데려가서 리더를 세우려고 한다? 그 애니메이션이고 픽사고 디즈니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나은 이후에 중간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디즈니화해서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좀 받아들여지니까 다시 재밌어지는. 앞서 말한
함체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저는 되게 이런 류의 또 영화는 또 처음이라 되게 신박했다. 아 이게 외계인도 어차피 또 거기만의 그 문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겉모습은 누가 봐도 어린애고 다들 선입견이라는 걸 이제 배제하고 뭔가 약간 이럴 것 같다. 신선하다. 예전 픽사들 작품들을 보면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픽사 같은 경우에서는 막 사후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엘리멘탈이라는 그 정령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 세계관을 꾸며내는 게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리고 그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런 거에 맞춰서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실망했어요. 일단 외계라는 소재가 너무 뻔한 소재이기도 했고, 왜냐면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이 외계를 다뤘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의 비주얼이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거든요. 바다 생물 같은 애 한 명, 뭐 돌 같은 애 한 명,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그 세계관의 예전 픽사 작품을 봤을 때 와 이런 상상력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어요. 일단은 너무 평범한 소재에 너무 많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외계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실망감이 있어서 초반 부분에는 좀 실망했다. 이 픽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좀 많이 실망했다 라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크게 와닿았다. 이 우주의 생명체를 다루는 거는 사실 너무 많거든요. 뭐 당장 뭐 미키 세븐틴에서도 그 비슷한 외계인 크리퍼 같은 생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여러모로 좀 아쉬웠다. 근데 다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확실히 이제 최근에 AI 시대로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챗 GPT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영화에서도 AI가 나와요. 아 그렇죠. 보면 AI가 나와서 그 대화하는 법 해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찾고 굉장히 좀 신박한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거를 조금 말하고 싶고, 여기서도 이제 복제인간이 또 나와요. 미키 세븐틴처럼. 그래가지고 복제인간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생각보다 자주 활용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 애벌레 친구의 등장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이 영화의 호감작을 80% 이상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계속 웃으면서 봤어요. 너무 좋았다 이 영화. 저도 딱 그 부분부터 재밌어졌습니다. 그 애벌레가 나옴으로써 엘리오라는 그 캐릭터가 뭔가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아빠 캐릭터도 그 전까지는 무슨 캐릭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아빠가 애벌레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 캐릭터도 정립이 되고 복제인간 엘리오랑 고모 사이의 관계도 나오면서 고모라는 캐릭터도 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재밌어졌어요. 제일 재밌었던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냐면 고모가 복제인간을 의심하는 장면부터 급격하게 재밌어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출이 되게 재밌어요. 약간 공포 영화처럼 그렇죠. 머리카락에 살아 움직이는 그 장면부터 이 감독들이 뭔가 공포 연출을 잘한다. 이 잠깐의 포인트지만 그 장면에 대한 연출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출을 넣은 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냐, 부모님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실제로 엘리오의 복제인간을 그 고모는 알아보고 그리고 애벌레 친구의 복제인간도 아빠가 알아보잖아요. 아빠나 엄마는 그 니들이 바뀐 거를 다 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던 건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움직이는 장면은 좀 기괴할 정도로 소름 끼쳐가지고 픽사에서 이런 연출은 처음 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복제인간이 또 한 번 그 활약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공포 연출을 잘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복제인간도 그렇고 이제 그 크리퍼 친구도 그렇고 좀 미키 세븐틴이랑 조금 결이 비슷해 보이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 이 영화의 좀 메시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엘리오라는 친구도 그렇고 그 애벌레 친구도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주눅 들어 있고 지구를 떠나고 싶어하고 나를 찾아주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에 저는 솔직히 좀 깨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우주선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해주나요.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제가 이 엘리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실망. 근데 중간부터 꿀잼.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실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얘기하자면 너무
실망했다.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요. 거의 클라이막스인데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 버리는. 네. 갑자기 지금 통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친구 걔 네. 통신 장비 있었지. 갑자기 통신 연결돼 버리고 이거 계산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번에 아까 해고시킨 한 명이 있었지. 갑자기 걔랑 연결되고 갑자기 통신 끊겨버렸는데 갑자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준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바람에 긴장감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 세계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갑자기 하면 다 암전돼가지고 암흑을 보여주거든요. 갑자기 너무 싱겁게 해결해버리니까 너무 긴장감이 확 떨어졌다. 어쨌든 그 뭐 주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그 주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약간 소속감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이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끼는 이 엘리오라는 친구가 외계에 나갔는데 외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외계에 남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지구에 남아서 한번 이 소속감을 느껴보고 이 소속에 대해 노력을 한번 해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좋았습니다. 공통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화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마지막은 조금 뭔가 좀 억지 메시지. 좀 그런 느낌. 억지 메시지. 얽매가 좀 너무 심했다. 네. 우주인의 막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다가 그 고무 표정 보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버리고 억지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막 친구랑 갑자기 사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쉽게 해결해버린 게 아닌가, 이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좀 한편으로 좀 크게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애니메이션, 특히나 픽사 영화들의 잘 만든 작품들을 보면 분명히 뭐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성인들이 어른들이 더 큰 감명을 받는 영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 충분히 어린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지난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그래, 나는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라는 메시지를 얻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럴 나이가 지나기도 했고. 근데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 비단 픽사뿐만 아니라 뭐 지브리 영화들, 뭐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 다 큰 어른들이 봤을 때 더 이 메시지를 얻는 그런 작품들이 진짜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엘리오가 모든 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서 좀 유치해 보인다. 우리는 뭐 사실 소속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다 지났잖아요.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어지는 아쉬움이, 저는 오히려 이 엘리오가 우주에 남았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보면, 엘리오가 사실 소속감을 느끼는 곳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였거든요. 그 지구인들이 이 영화 보고 나도 지구 안 맞는데 외계로 떠나봐야겠다 하면서 지구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저도 떠나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구에 남아라.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아쉬운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는 친구도 없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으면 차라리 더 이제 깊은 이야기가 됐을 텐데 뭐 친구도 그냥 금방 생겨. 그렇죠. 가족들도 다 나 사랑해. 뭐 소속감도 금방 느껴. 이러 보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아는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초반에 이제 고모가 통화할 때 제가 듣기로는 뭐 내가 원하는 삶은 뭐 이런 게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 항상 너였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당황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항상 너였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지만 꼭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는 게 삶의 다가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말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게 조금 거기서 감정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만으로의 애들이거든요. 복제인간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만으로 투영된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지만 원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꼭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아이 자체만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모의 그 대사가 너무 아쉬웠어요. 드림웍스 vs 디즈니. 예전에는 이제 디즈니 픽사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드림웍스랑 다른 애니메이션 뭐 플로어, 뭐 로봇드림, 뭐 와이드로봇 뭐 이런 게 스파이더맨, 그 다른 회사들이 너무 쟁쟁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대를 뒤엎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드래곤 길드 리그와 엘리오 둘 중에 한 작품만 봐야 된다. 저는 엘리오 하겠습니다.
애벌레가 너무 사기였어요.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 대 엘리오 하면 무조건 엘리오인데 드래곤 길들이기 애니메이션과 엘리오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면 드래곤 길들이기. 기본적으로 신선함 자체가 드래곤 길들이기가 더 저는 신선했기 때문에 저도 뭐 똑같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겠다. 그냥 애니메이션 작품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드래곤 길들이기가 더 잘 만든 작품인 것 같고 투슬리스도 귀엽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베놈 지수 정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놈지스 마이너스 30점. 드래곤 길들이기보다 조금 더 재밌었다. 디즈니로 보면 만족스럽고 픽사를 보면 좀 아쉽다. 저는 뭐 베놈 지수 마이너스 20점. 픽사 영화 치고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옛날부터 기대했어요. 엘리오 나오기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 영화 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아쉬운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삼체라는 너무 재밌는 작품을 봐서 그런지 우주 관련된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놈 지수 마이너스 50 드리겠습니다. 드래곤 길드라고 비슷하게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계속 삼체 얘기하는데 한번 좀 집 가서 좀 검색 좀 해보려고요. 삼체. 그거는 근데 그 스포 나가면 안 돼요. 네. 볼 거면 아예 네. 정보 없이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인생 이야기 저희 드래곤 길들이기 엘리오 이렇게 토크를 해봤는데 뭐 저희는 또 재밌는 작품이 왔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